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민어 외수질 낚시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채비 세팅법이랑 새우 생미끼 끼우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대충 묶어서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매듭 하나, 미끼 끼우는 위치 하나에서 조과 차이가 꽤 크게 나더라고요. 채비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포인트에 가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채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직접 묶어보는 과정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협찬받은 제품 하나 잠깐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이게 네이버 낚시대 거치대 부분에서 판매량 1위 하고 있는 플로우라인 베이스캠프 로드 거치대인데요. 저도 사실 처음 받아보고 좀 놀랐거든요. 낚시 장비 정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팬트리에 이것저것 다른 살림살이랑 낚시 장비가 다 섞여 있어서 뭐 하나 찾으려고 하면 한참 뒤져야 하고, 또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와이프 눈치 보이고, 저도 예전엔 매번 출조 갈 때마다 장비 찾느라 시간 다 썼거든요. 이 거치대는 그걸 한 방에 해결해 주더라고요. 일단 낚싯대를 최대 12개까지 거치할 수 있고요. 릴도 8개까지 따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노드랑 릴을 분리해서 보관하니까 릴 바디나 핸들 스크래치 걱정도 없고요. 선반도 60cm 와이드로 널찍하게 나와서 부피 큰 아이스박스나 태클박스도 여유있게 올라갑니다. 하단 선반은 높이 조절도 되니까 굽높은 장비나 부피 큰 것도 자리 걱정 없이 보관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패그보드에는 자주 쓰는 누어나 소품들 걸어두면 되고, 유틸리티 바에는 액세서리나 여벌 채비 같은 거 걸어두시면 손 뻗으면 바로 잡히니까 편합니다. 맨 위에는 기어 바스켓도 있어서 자잘한 소품들 굴러다니지 않게 안전하게 담아두실 수 있고요. 이동은 바퀴가 달려서 가볍게 밀고 다니시다가 필요하면 고정 발받침으로 바꿔서 흔들림 없이 세워두실 수도 있어요. 저도 며칠 써봤는데 확실히 출조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훨씬 줄더라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장비들을 여기 한 군데에서 꺼내서 출발하면 되니까요. 1년 무상 보증도 되고, 네이버 노드 거치대 부분에서 판매량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외술 채비가 왜 초보분들한테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지부터 짚고 갈게요. 흔히들 많이 하시는 다운샷 채비는 텐션이 딱 잡힌 상태에서 하는 낚시라서 입질이 오면 낚시대에 바로바로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도 몇 번만 해보면 감을 금방 잡으세요. 근데 외수질은 이 팽팽한 기둥줄에 가지줄을 느슨하게 늘어뜨려서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새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만큼 입질이 오는 순간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채비 자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손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다운샷만 하다가 처음 외수질 배를 탔을 때 옆 사람은 채비 하나 뚝딱 만들어서 바로 던지는데 저는 뭐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서 한참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잡는 분과 못 잡는 분 사이에 차이가 유독 크게 나는 낚시 방식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제대로 잡고 가시면 그 격차를 오히려 그대로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저도 처음에 이 낚시를 시작했을 때는 옆에서 선장님이 바닥 짚고 반바퀴만 살짝 띄우세요 하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바퀴만 딱 감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신기하게도 잘 잡히고 어떤 날은 완전 꽝이고, 도대체 원인이 뭔지 한참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채비 상태나 새우 끼우는 위치에 따라서 갈리는 문제였더라고요. 옆자리 조사님은 계속 낚아올리는데 저는 미끼가 금방 축 처져버리거나 채비가 어설프게 묶여서 제 역할을 못해주고, 그러다 보면 정작 낚싯대는 물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나중에 하나씩 뜯어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제가 놓치고 있던 디테일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채비 세팅이랑 미끼 끼우는 위치, 이 두 가지에서 이미 차이가 나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 부분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시중에 보시면 채비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바늘까지 다 묶여있는 일체형 제품도 있고, 기둥줄이랑 바늘이 따로 분리돼서 나오는 제품도 있고요. 가지줄에 스프링이 달려있는 것도 있고, 틴셀, 그러니까 바늘에 반짝이는 실이 달려있는 제품도 있고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채비는 이렇게 기둥줄이 따로 있고 바늘에 목줄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채비인데요. 이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채비 구조부터 한번 볼게요. 위에서 원줄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끝에 기둥줄이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가지줄이 있죠. 그 다음에 가지줄 끝에 이렇게 바늘이 있죠. 그리고 맨 밑에 쪽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봉돌이 달려서 채비 전체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외수질 채비의 기본 뼈대예요. 여기서 기둥줄에 가지줄이 몇 개 달리느냐, 간격은 얼마로 두느냐,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씩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필드에서 써보고 조과가 제일 좋았던 구성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원줄과 연결되는 기둥줄 끝에
도래가 이렇게 하나 달려있죠. 도래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회전이 잘 되는 걸로 골라서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회전이 잘 안 되면 그만큼 채비가 더 잘 꼬이겠죠. 이제 원줄하고 기둥줄을 연결할 건데 이렇게 원줄에 핀도레를 달아서 도래끼리 연결해도 되는데 이건 뭐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둥줄 도래에 원줄을 그냥 연결할게요. 연결은 뭐 매듭법이 많지만 클린치 노트, 꽈배기 매듭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줄을 도래 구멍에 넣고 이 정도 한 10cm 정도 빼시고 여기에다 한 4바퀴 정도 감아주시면 돼요. 한 번, 둘, 셋, 네 번. 그리고 이 제일 밑에 구멍에 넣어주시고 살짝 빼고 그리고 여기 또 구멍이 생겼죠? 여기에다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로 쑥 당겨주시고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참고로 여기 침 바르시면 좋아요. 오늘은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슥 당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짜투리 줄 잘라주시고 뭐 이러면 꽈배기 매듭이 완성된 거고요. 이제는 가지줄을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지줄 길이를 80cm 정도 주는데 이건 보시면 1m니까 한 뼘 정도 잘라서 버리시면 됩니다. 대충 대략적으로 뭐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한 뼘 정도 자르셔서 버리시면 됩니다. 매듭은 여기가 생각보다 많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뭐 클린치 노트도 좋은데 더 간단하고 빠르면서도 강도도 강한 매듭으로 한번 묶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리 봉투 묶듯이 가지줄 끝을 이렇게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좀 조여주시고 묶어주시고 그리고 기둥줄 가운데 도래에 이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한 번 더 묶어줄 건데요. 네, 이렇게 묶은 부분이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게 여기에 이렇게 왔을 때 여기에 걸려서 조여지는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꽉 묶고 조여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지금 꼬이신 거 보이시죠? 이게 늘어나고 꼬인 상태예요. 그러면 이 채비는 못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줄은 좀 세게 당겨도 라인이 안 늘어나는데 나일론이나 카본은 매듭을 묶고 나서 너무 세게 확 당겨버리면 라인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게 나중에 새우가 물속에서 빙글빙글 돌 때 그 늘어난 부분을 기준으로 훨씬 잘 꼬이는 원인이 됩니다. 뭐 딱 봐도 훨씬 잘 꼬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나일론이나 카본 같은 경우는 확 잡아당기지 않는 편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줄 꼬임이 눈에 띄게 줄더라고요. 자, 이건 잘라버리고 다시 바짝 붙여서 묶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매듭 한번 기둥줄 가운데 도래에 통과. 그리고 매듭을 한 번 더 주는데 아까 전에 매듭에 바짝 붙여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쓱 조이면 이 두 개가 만나서 절대 안 풀리는데 밑에는 이빨로 한번 조여주세요. 그러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잘라주시고 가지줄은 아까 전에 한 뼘 정도 잘라서 80cm 정도 줬는데요. 기성채비들은 가지줄부터 봉돌까지 거리가 보통 4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도래부터 바늘까지가 80cm, 이 가운데 도래부터 봉돌까지의 거리가 40cm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둥줄은 16호에서 20호 정도, 가지줄은 그보다 얇은 6호에서 10호 정도로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굵기 차이를 두는 이유는 혹시 밑걸림이 생겼을 때 상대적으로 얇은 가지줄 쪽이 먼저 끊어지게 해서 기둥줄이나 원줄까지 다 날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예요. 바늘은 18호에서 22호 사이면 미너 사이즈에 크게 상관없이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일단 이 구간으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삼각도래나 편대 채비를 쓰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 경우에도 원리는 똑같으니까 지금 알려드리는 굵기 기준을 그대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이 채비의 가장 큰 특성이 봉돌을 바닥에 완전히 눕혀놓는 게 아니라 딱 닿을 듯 말 듯 살짝 띄운 상태로 운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우가 바닥 위에서 자연스럽게 논일면서 유인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저는 보통 40에서 50 정도로 맞춰서 씁니다. 수심이나 조류 세기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해주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 기준으로 시작하시면 크게 무리 없으실 거예요. 조류가 세게 흐르는 포인트에서는 조금 더 무겁게, 잔잔한 날에는 조금 가볍게 이런 식으로 그날그날 상황 봐가면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미끼 끼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새우 끼우는 위치가 이 채비의 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머리 쪽에 끼우시는 분들도 있고 꼬리 쪽에 끼우시는 분들도 있고 뭐 등에 끼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선 머리 끼우기는 여기 보시면 뇌가 있고 밑에 내장들이 있는데요. 바늘을 이 사이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뿔을 중심으로 잡고 뿔에 최대한 붙여서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면 되는데 내장이나 뇌에 닿으면 죽으니까 조심해서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뿔 깨기는 뿔 안쪽 최대한 면적이 넓은 부분을 통과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뿔 깨기가 빠르고 새우도 오래 살더라고요. 여기에 끼우면 새우가 상처를 덜 받아서 오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우를 깼으면 이렇게 앞에 뾰족한 뿔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제거하는 이유는 민어나 우럭 같은 대상어가 새우를 한 입에 삼킬 때 빳빳하고 날카로운 뿔이 입안이나 목구멍을 자극해서 미끼를 도로 뱉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참고로 새우를 배 위에서 오래 살려두는 것도 은근히 중요한데요. 산소가 공급되는 통에 담아서 직사광선만 피해 주셔도 활력이 확실히 다릅니다. 활력 좋은 새우가 물속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여주니까 결국 그게 유인 효과로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미끼 상태 하나까지 신경 쓰는 게 마리수 차이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알려드린 건 선상에서 하는 민어 외수질 낚시라 배도 타야 되고 비용도 있고 처음부터 도전하기엔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먼저 연안이나 방파제에서 낚싯대 다루는 법, 챔질하는 감각부터 편하게 익혀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야 나중에 선상 나가셨을 때도 훨씬 수월하게 적응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투 누어 낚싯대 세트가 딱 그 입문 단계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서 원투 낚시랑 누어 낚시를 하나로 같이 연습하실 수 있어요. 리뷰 영상은 고정 댓글에 남겨뒀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채비 세팅이랑 미끼 끼우는 법,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시작 단계에서의 차이는 확실히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결국 조과로 이어지니까 다음 출조 나가시기 전에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항상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